네, 오티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시험 잘 봤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4개월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막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혼자 하거나 다른 과정에 여러분이 진입하는 것보다는 4개월 지나면은 참 그때가 내 수험 생활의 변곡점이었다. 정말 보람되게 잘 보냈다 이런 느낌을 반드시 갖게 될 겁니다. OT 예정 시간 한 20분, 30분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잘 보이나요? 네. 점수 이제 우리 학원에 지금 반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뭐 1번이 가장 많고요. 2번이 이제 고민되는 점수대 학생들이 뭐 일부 있고 3번 학생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여기 해당이 되면 무조건 2차 공부에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행정은 한 79.1 정도 오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언어가 한두 개, 그 다음에 자료가 한두 개, 상황이 한 서너 개 이렇게 되니까 한까지 내려가면은 한 70, 8천까지도 일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보는 부분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부분에 약간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쉬우면은 컷이 확 올라가고 어려우면 컷이 확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처에 있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맞고 고민은 없겠죠. 2번입니다. 근접 점수대 이렇게 약간 낮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운빨에 막혀서 실력차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 2번, 3번에 고민하다가 3번을 찍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답이더라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좀 멀리 봐야 됩니다. 내년을 봐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원래 1차 뭐 불안하니까 나 계속 불안하게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1차 시험 발표 난 다음에도 계속 그 심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망쳐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3년차가 돼버립니다. 내년 시험 2차는 무조건 드랍이고 그 다음 내년에 1차부터 가지고 또 이렇게 애써가지고 되면은 다행인데 안 되면은 4년차 그 다음 5년차 여러분 나이에 지금 5를 더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엄청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점수가 낮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절치부심해야 됩니다. 절치부심하고 아마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내가 베스트를 투여를 했는데 점수가 낮다 이게 아니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허겁지겁하는 겁니다. 근데 방학하고 나서 뭐 1월 달부터 허겁지겁하는데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아직은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상태입니다. 고시를 위한 공부 양이 이렇게 확장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비슷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작은 공부 능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한 느낌이 들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해가지고 4개 그룹으로 나누면은 공부량이 제일 적은 게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초등보다 적어요. 초등이 뭐 3시간 30분인가 그렇고 대학생이 3시간 15분인가 그렇고 고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 거치고 대학 가서 이렇게 공부 영향이 축소된 상태에서 피셋을 받기 때문에 투영이 잘 안 됩니다. 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혹여라도 이렇게 점수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영양 일부만 발휘되었다 이렇게 봐야지 그걸 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1번 학생들이 가장 많고 2번 그 다음 일부 있지만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3번에 현재 반에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고시라는 게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 때 뭐 3년을 해야 된다 5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선배들이 3년을 해야 되는 역량이 있는 선배들이 아니고 시행착오 거쳤기 때문입니다. 공부량이 이제는 선택 과목마저 없어지면은 4과목이고 국립외교는 원래부터 3과목이죠. 3과목을 뭐 몇 년을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서 지금 여러분처럼 출발해서 요 지금 와 있는 학생들이 공부 연차가 전부 뭐 1월 달부터 했거나 아니면은 연차가 이렇게 많은 학생이 10월 선행만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부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인데 1년 미만인 학생들이 21년도에 6명이 합격했어요. 근데 합격률을 보니까 46명 중에 6명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합격률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15% 정도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합격률이 2차에 7배수 뽑아가지고 한 명 뽑으니까 그 합격률보다 높아요, 여러분들. 그건 내가 될지 모르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 탈락해가지고 이렇게 3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됐는데 면접 탈락한 학생이 이제 3명이면 왜 이제 면접에 탈락하는가 하면은 성적으로 보통 자릅니다. 성적이 낮으면 잘리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제 방에 와요. 실망해가지고. 그건 제가 속으로 또는 이렇게 웃으면서 결과는 나왔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다행이다. 내년 노려라. 이렇게 해요. 내년 노려라. 이 학생들은 면탈이니까 1차 안 보고 2차만 준비하는 겁니다. 1년 내에 2차만 준비하니까 그 다음에 훨씬 더 높은 성적으로 붙어요. 차라리 요때 붙은 학생이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어쨌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리고 두 번째 2022년도입니다. 이때도 6명 합격해가지고 최종 3명 합격했는데 이게 44명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이건 일반적 기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도 이제 저런 합격생들을 보고 예전에는 참 시험운이 이렇게 작용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학생들이 이렇게 실력이 올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이 제일 작았어요. 작년이 학생 수는 많았는데 제일 작았는데 그래도 3명이 붙었다가 그다음 최종적으로 1명이 됐는데 아마 2명이 원래 이제 획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여기서 면접으로 떨어진 친구가 그 다음에 수석을 했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시험이 되면은 또는 시험이 안 되더라도 2차 시험을 합격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무시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5, 6명이 2차 합격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이때까지 나온 데이터로 볼 때는 정확한 분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절대 이제 시험에 대해서 본인이 상한을 닫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시험 준비 기간이 겨우 이렇게 4개월인데 나는 예비선언도 안 들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작년에 예비선언 안 들은 친구가 시험이 됐잖아요. 6개월 돼가지고 시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차는 4개월이죠. 1차는 그냥 방학하고 나서 이렇게 막 끄적끄적 하다가 이제 한 달 버쩍 달리고 뭐 캠프 들어가서 좀 달리고 이렇게 시험이 되고, 2차 기간이 짧으니까 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시험 봤는데 되는 겁니다. 이게 수험 이제 이런 데이터를 나가면은 수험생들이 오래 공부한 수험생들이 제 학생들을 수험기간을 속였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수험기간을 속이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왜 속이겠어요? 뭐 예컨대 대학교 3학년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수험기간을 속이는 게 가능합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하나?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 이게 없어요. 그럼 뭐 경제학과니까 예컨대 아니면 행정학과니까 그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카운트를 한다. 그런 카운트가 있습니까? 그럼 돌아가서 뭐 중학교 때부터 카운트해야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시는 이제 신발끈 동여매고 이때부터 내가 스타트한다.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요. 시간들이. 여러분 대학생활을 쭉 돌이켜보면은 뭐 그렇게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는 이제 목표에 접근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또 대학생활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생들이 즐겨야 되는 또는 경험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 제외하고 정말로 고시 공부를 한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 밀도하고는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했다면 오늘부터 고시 공부가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수험기간을 그렇게 카운트하는 거죠. 그리고 요때 합격한 학생 중에 그 학생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왔어요. 그 학생이 고려대 학생은 맞는데 심리학과인가 뭐 그렇습니다. 완전히 제로예요, 베이스가. 그 여행사를 다니다가 2년 있다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겠다고 왔어요. 그 11월 달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신청했는데 제가 뭐 여러 경로로 이렇게 얘기한 그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얘기하면 중요하니까 지금은. 그리고 그 학생이 11월 달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오면 제가 마음이 급해요. 학생은 이제 아직 준비는 덜 돼 있고 알아볼까 이런 상태로 오고, 그래서 제가 빨리 와라 이렇게 하니까 12월 말에 오겠대요. 12월 말에. 왜 그러냐 하니까 12월 말에 사표 내면 보너스 나온다고. 그 보너스 받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와라 이렇게 했더니 1월 초에 이제 1월 2일 날 이렇게 왔죠. 그때 1차가 되고 2차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네트로 6개월입니다. 이 학생. 그 국립외교원 학생인데 좀 별난 학생이 엄청 합니다. 엄청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몸이 아플 정도로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엄청 달려가지고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발표할 때까지는 절대로 공부 못하니까 원장 선생님 날 찾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발표 나서 되면 안 오고 안 되면 올게요. 이렇게 해서 발표 나고 이제 되니까 이렇게 면접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던데 그런 애들이 특별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 일반적 애니까 지금 원래 이제 제일 중요한 마음이 시험이 되겠다. 이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시험이 되겠다. 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리고 어떻게든 한번 비벼보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 많이 있고 또 의외로 점수를 잘 줘요.
야, 이렇게 써내면 이거 거의 빵점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뭐 41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수준이 우리 이제 과정의 수준을 우리가 1.5순환 정도 이렇게 잡는데 1.5순환 정도 내지는 2순환 정도 쓰면 시험이 돼요. 그러면은 3순환은 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 지는 겁니다. 다 지는 거. 혹시라도 우리 타 있고 또 1차 내라고 기억이 이제 소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리자 이런 차원이지 수준을 2순환을 넘어선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근데 내가 A 답안을 썼다 내지는 B 플러스 답안을 썼다 이렇게 하면 고시로는 합격입니다. 범위가 전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합격으로 봐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측정하면 안 됩니다. 채점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옵니다. 이거 뭐 4층에 이렇게 수업 듣다가 문자가 갑자기 합격했다고 오니까 깜짝 놀라서 제 방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지금 1순환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합격했다고 동재 오니까 이제 면접하고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안 되면은 또 이렇게 공부하고 되면은 뭐 수험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고 이런 행운이 아니고 실력입니다.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안내 뭐 질문 들어올 내용도 있고 또는 이제 제가 조언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 공부 수준에 맞게 강의를 이제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경작을 전공했다 이런 학생들은 강의 수준을 조금 높여서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 시간표 부분에 뭐 1순환 동영상, 2순환 동영상 이런 부분들은 예시입니다. 예시니까 제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작은 3순환 실강을 듣겠다. 근데 행정법은 1순환 인강을 듣겠다. 이렇게 조합을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경작은 한 2순환까지 들었다. 근데 국제법은 뭐 이거는 예비도 안 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때 예비를 들어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실력을 메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2번입니다. 그러면 3순환 실강 어떻게 이제 듣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함부로는 듣지 마세요. 함부로는.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3순환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망입니다. 망이니까 준비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2순환 과정까지 내가 무리 없이 수강했다 이렇게 하면 3순환 들어가세요. 2순환을 내가 다 들었다. 또 다 들었는데 수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3순환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3순환을 뒤로 미루세요. 밀어가지고 인강으로 돌려도 되니까 굳이 실강 가서 지금 준비되지 않았는데 고역을 자초한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3순환 수강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본인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들을 정도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3순환 수강이 확정되면은 저한테 번번이 오지 마시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제 전화번호가 여기 다 오픈되니까 문자를 보내면은 제가 들어보고 문자로 답을 해드리면은 그 문자를 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실강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와드리니까 시간이 급한데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내가 번거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학이나 선택 과목, 뭐 통합 논술 이런 부분이 우리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미 있게 다루지 않는 과목들이 있죠. 그 과목들은 주요 세 과목이 궤도에 오른 후에 이렇게 고민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교내면 통합 논술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세 과목이 합쳐진 겁니다. 독립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지금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작 올리고 국제법 올리고 국회 정치 올리고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는 통합 논술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때 통합 논술이 그때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학원에. 시험 직전에 개설이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과 같은 과정 학생들도 듣고 그 전에 이렇게 공부 작년이죠. 작년부터 해오던 학생들도 듣고 하니까 그때 들어가서 도움을 받으면 충분하니까 그전에는 세 과목에 집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정치학입니다. 정치학이나 선택 과목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1순환, 3순환만 하세요. 예비 2순환 하지 마시고 1순환, 3순환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글팔이면 충분히 시험장에 가서 설을 풉니다. 설을 풀기 때문에 1순환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론을 좀 잡으시고 3순환을 달달 좀 하시고 이게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 3순환 정도 수강하면은 원래 시험 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부 절대량은 필요합니다. 다 각오는 돼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7시간은 잠은 자야 됩니다. 7시간은.
나는 잠이 많아서 8시간은 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8시간 자세요. 8시간 자도 하루에 남는 시간은 16시간 되니까 충분해요. 충분. 그러니까 잠을 줄이는 법은 안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공부 경험이다 또는 스킬이다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 멈춰 있어요. 고등학교에 멈춰 있어요. 그때는 뭐 잠을 안 자야 공부하는 느낌처럼 하는 거죠. 근데 공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잠은 충분히 자야 되고, 왜 또 이제 우리가 그 대학에 진학할 때보다 다른 환경인가 하면은 대학에 진학하는 공부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게 몸이 조금 피곤해도 사고를 가동시키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내가 언어로 표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두뇌 작용 후 이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깨어있는 시간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극단적 예를 제가 한 두 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그 학생들이 한 3년 전입니다. 이제 학교를 제가 특정할게요. 이대희 학생 둘이가 왔는데 절친이에요. 한 동네에서 이렇게 똑같이 컸습니다. 똑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대학도 이렇게 같은 과로 갔어요. 같은 과로 가가지고 시험을 하겠다고 또 둘이 같이 왔어요. 둘이 같이 오면 제가 걱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절친 왔는데 결과가 달라지면은 이게 우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엔 절친이 둘이 와가지고 나갈 때는 원수가 돼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적 차이가 나니까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둘이 와서 이제 눈여겨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극단적인 학생입니다. 둘 다. 하나는 밥을 하루에 2번을 먹어요.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을 많이 먹고 그 다음 점심을 안 먹어요. 점심을 안 먹는데 아침에 8시 정도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학생 흉내내면 안 됩니다. 저녁 6시에 일어나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 체력이 난 그렇게 강한 친구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럼 너 배고파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뭘 먹긴 한대요. 그래 도시락을 가져온다는데 제가 도시락 한번 보자 하다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비둘기처럼 먹어요. 보니까 뭐 호도 몇 조각, 방울토마토 몇 개, 뭐 그 다음 뭐 빵 조각처럼 생긴 떡 조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다음에 감자 이렇게 좀 깬 거. 어쨌든 이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제가 볼 때는 비둘기만큼 먹는데 그 다음 이제 저 주스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제 소변 보러 가면 안 되니까 그걸 먹고 이제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배 엄청 고프겠죠. 그리고 밥을 1시간 동안 먹방처럼 많이 먹어요. 그 다음 1시간 산책하고 그 8시 앉아가지고 또 12시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이고 그 친구는 이제 절친은 얘는 완전히 체력이 본인 표현입니다. 본인 표현으로 저질 체력이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인데 많이 자면 12시간을 자요. 허리 안 아프냐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하고 잔대요. 그래야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시험 다가오면 한 9시간 이렇게 정도 자는데 대신에 이 학생도 2끼밖에 못 먹어요. 얘는 너무 바빠가지고 일어나면 중천이니까 2끼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 2끼 먹으면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하는데 둘 다 정말 이제 다행으로 시험이 됐어요. 시험이 됐는데 잠을 많이 자는 친구가 성적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둘 다 성적이 좋은데 전체에서 저 잠을 많이 자는 친구가 17등인가 했고 그 다음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24등 정도 있으니까 점수차가 뭐 0점 몇 점 차인데 등수는 이렇게 갈라졌는데 큰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공부 효율성이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나는 체력이 약해요 이런 부분이 핸디캡은 아닙니다. 체력이 정말로 약한 친구가 있었는데 오래전에입니다. 면역 결핍증이 있는 친구였어요. 면역 결핍증이. 그 후천성이 메이저인데 그건 아니고 선천성이에요. 선천성인데 저하고 메일을 한 뭐 30번, 40번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저한테 한번 들립니다. 들리는데 한번 들리지 이렇게 제가 보내니까 자기가 그런 질병이 있어가 못 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행정고시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고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도서관도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데 하루에 6시간 정도 내지는 8시간 정도 하면 본인은 이제 한계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이 결국은 됐어요. 사법시험이 됐는데 그 학생이 그 사법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저 입법고시를 봤습니다. 입법고시의 법제정렬이죠. 그 왜 입법고시 또 보냐 이렇게 하니까 본인은 변호사 생활이나 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시험을 봐요. 그것도 됐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 이런 부분이 꼭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핸디캡을 인식하지 마시고 생활을 더 단순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몸에 대한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데, 이 몸이란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정신에 담겨 있는 용기입니다. 이게 용기. 이게 통이에요, 통. 내 정신이 담겨 있는 통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하면 몸이 흔들리는 겁니다.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몸을 이렇게 살펴줘야 됩니다. 그래 제3자적 입장에 봐가지고 야 오늘 모의고사 보는 날인데 엄청 애먹었다. 애먹고 시험 봤는데 성적도 엄청 나쁘구나. 너 참 고생했다. 오늘 맛있는 거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서 음식을 잘 먹여주고 아 오늘 힘드니까 조금 더 휴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몸 관리 소리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멘탈이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순간이 옵니다. 시험 직전이죠. 시험 직전이고 시험 당일 이때고 대부분은 몸의 지배를 정신이 받으니까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날은 일찍 가시고 딴짓하지 말고 충분히 쉬고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운동은 하는 것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1시간은 넘으면 안 되겠죠. 1시간 넘으면 그 몸을 만드는 친구고 지금 관리하는 정도니까 그 운동을 하면은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운동을 하는 학생도 있고 하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운동을 하면은 공부가 더 효율적으로 돼요 하면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하면 피곤하기만 해요.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하면 안 되고 대신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량이 적으니까 생활 속에서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밥을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잠자기 전에 또는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수시로 몸을 풀어준다. 이런 부분은 이제 반드시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공부 질을 좀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와 이게 공부할 거는 엄청 많은 것 같고 남은 기간은 너무나 적고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럴 때는 줄여서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면은 막연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제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예컨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은 뭐 행정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가 한 60개 정도 대처하면 되고 그 다음 더 많이 이렇게 빠짐없이 하겠다 하면은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대처하면 충분히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무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배우지 않았겠지만 예컨대 뭐 행정법 뭐 부관 뭐 이런 것입니다. 부관 이렇게 하면은 부관이라는 주제에서 나올 만한 주제 시험이 한 4개 정도가 돼요. 그 4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내가 정리하고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봤는데 내가 정리한 대로 시험을 썼더니만은 점수가 안 나오더라 이렇게 엉성한 거죠. 그때는 손을 조금 더 봐가지고 완성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4개를 정리하면은 한 달 정리하면 120개입니다. 120개면은 2과목이 끝나요. 그럼 2달 정리하면 240개니까 올해 볼 시험에 대한 주제는 거의 다 정리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다져가지고 시험장에 가겠다. 내지는 응용해 시험장에 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겠다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 가서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주제 중심으로 또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노트를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일 2과목에 한정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이제 공부 경험이다 이런 부분들이 고등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고등 때는 막 다 하죠 이렇게. 오늘 국어도 하고 뭐 내일 수학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우리 애도 이제 우리 어린애가 제 막내가 고등인데 보니까 수업 시간표 보니까 뭐 하루가 복잡해요. 복잡하게 뭐 7과목도 하고 뭐 4과목도 하고 뭐 번잡한데 고시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많이 늘려보면은 2과목이에요. 그래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학적 선의로 높이는 과정이 중요하지 지금 반복을 한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잘못된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동영상을 2과목만 제공해요. 잘못하면 3과목 한다 4과목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급하니까 30분씩 하루에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최악입니다. 최악이니까 수업 진행되는 과목 하나 진하게 따라가시고 나머지를 영상으로 지원받아가지고 또 하나 진하게 따라간다 이렇게 하루 2과목만 그렇게 질을 높이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은 3번입니다. 우리 과정에는 스터디는 없습니다. 지금은 시험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의 효율성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성은 할 겁니다. 구성을 하는데
학원에 기본 망치면 들어오면은 서로 얼굴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면은 내가 얼굴 아는 친구가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인지하는 성적하고 모르는 사람은 성적이 되는 부분은 조금 경쟁심이 달라요. 내가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갑자기 내보다 성적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서로 간의 경쟁심이다. 이런 부분이 좋게 나오니까. 또 학원에 와서 이제 불편한 부분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낯설지만은 다니다 보면 자꾸 마주치는데 얼굴을 아는데 아는 척을 안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되게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별로 모아서 회식도 하고 그다음 들어있는 이제 자리를 중심으로 회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다 알게 만드니까요. 아마 여러분 과정 끝날 때까지는 한 5, 6번 정도 그런 모임을 할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와서 얼굴도 익히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아는 상태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는 게 수험생활의 어려움을 좀 저하시키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라는 이름은 붙였지만은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스터디는 원래 이제 여러분이 이 과정이 끝나고 정규 종합반을 편성이 되면은 8명 한 조로 묶고 그다음 합격생이 이렇게 지도하는 부분이 스터디인데 지금은 이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상황 아니고 얘기한 대로 스터디는 형식적으로 친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스터디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강사하고 하세요. 강사 선생님하고. 이게 무엇인가 하면 답안특 강의입니다. 답안특 강의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또 원래 시험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학이다. 행정법이다. 여기 언급이 되어 있죠.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 점핑되는 게 속도가 빨라요. 이게 논문 과목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는 걸 지도받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답안 특강을 비용은 일부 들 겁니다. 일부 들지만은 그래도 시험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은 예컨대 국립외교원인데 3과목을 내가 다 한다. 이거보다 경작은 답안 특강이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바로 피드백이 개인적으로 되고 글을 쓰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내가 막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첨삭을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국립외교원이 예컨대 3과목인데 경작하고 국제법은 내가 해결하고 국제정치는 선생님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일주일에 내가 2번 정도는 시간을 내야지. 경작은 내가 하고 국제법하고 국제정치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고려해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지금치게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의고사를 치면은 실력 부족이 확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 점수에 만족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뭔가는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는 답안 특강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모의고사가 실력 부족이 확인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내가 다 열심히 해서. 근데 그건 안 돼요. 그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 양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질을 빨리 높여야 됩니다. 시험은 내일 모레니까. 그 양적으로 접근해봤자 접근해서 해결하는 정도가 조금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정도다 이거지. 합격하는 정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답안 특강을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용이 드는 조언이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도전하는 시험 가치를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도 한번 얘기했죠. 이게 5급에 갖는 의미가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논문 이제 연세대 교수님 논문 쓴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서기관이 되는데 그때는 0.1%예요. 또 10년이 지나면 그분의 이제 표현이 이때는 상한이 없다 이렇게 상한이 없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상한이 없다. 그다음에 또 데이터가 뭔가 하면은 선출직 공무원 중에 행시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라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변호사 출신이 나라를 운영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그들이 변호사 해봤자 사건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뭐 이혼 사건 다루고 뭐 강도한 놈이 이렇게 변호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데려가는 시스템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점점 이렇게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갈 겁니다. 가면은 정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정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죠. 지금도 구청장이 한 40% 정도가 행시 출신이죠. 그다음 시장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김동연 이렇게 하면 경기도지사니까 대통령 꿈꾸고 있으니까
상한이 열린 이제 지금 출발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어쨌든 시험이 되는 길이 조금이라도 단축이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저는 한 20년 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을 빨리 보고 싶어요. 20년 후에 어떤 모양일까? 지금 법원의 인사들을 보면은 법원의 인사 발령이 이렇게 나는 거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사법시험에 한 80% 점유율 나올 때니까 그 인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때 수석했던 친구가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또 이제 유명한 오펌에 이렇게 인사 발령 날 때 이렇게 보면은 아, 그때 우리 학생이었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행정부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로는 권준영이 그 학식 천원학식 여러분 혹시 천원학식 먹고 학교 다녔습니까? 천원학식 그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이 정착 강의를 이제 1년 동안 하다 들어갔죠. 말을 하도 잘해가지고 내가 정착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한 90%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공직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이제 그 의욕을 살리고 열정을 살려가지고 천원학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아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 자, 몰입반 마친 다음입니다. 몰입반 마친 다음에 학교 복학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복학을 하겠다, 말겠다, 이 부분은 이 과정을 마친 다음에 느낌이 아, 내가 2차 공부가 많이 올라가서 원래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학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 복학하면 공부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은 내년에 시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초입이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1차 볼 때까지가 공부를 다질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을 학교로 가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비어버립니다. 비어버리면은 이제 학교 마치고 오면은 겨울 방학이니까 그 다음 피셋이 또 있어요. 그럼 피셋에 신경 쓰다 보면 2차가 또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그다지 높아지거나 깊어지지 않은 상태로 또 피셋 보는 겁니다. 피셋 보면은 피셋 시험 잘 보면은 요 위치에 또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3년차로 가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시험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가진 능력에 전부를 발휘해서 시험이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험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성적을 높게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베스트를 다 가동한다 이런 차원이면은 복학은 신중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에 세 번째로 보면은 1순위에 합류해가지고 공부를 끝내는 게 낫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정석적인 부분이고 합류하게 되면 여러분이 1차반은 등록하지 마시고 개인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2차반만 등록하면 경제적 부담이 좀 들어요. 한 달에 뭐 한 40몇만 원 이렇게 되니까 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기 때문에 2차반 등록해서 공부하다 보면 문제점이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1차 시험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까지 다 메워버려야 됩니다. 학원에 등록하면 실강이고 영상이 다 무료로 지원되니까 영상 들어서 공부를 끝낸다. 끝낸 다음에 다시 1차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보시고 1차 시험이 끝나면 3선은 바로 갔을 때는 공부량이 거의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시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일단은 시험 보고 그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되고 또는 데이터가 있겠죠. 학원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합격을 가리킨다 또는 불안을 가리킨다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달려야 돼. 고시간 특성이다 이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번이죠. 1순환 실강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10월 말까지 2차 공부를 완성해야 내년 시험에 대한 대처가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원래는 시험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때 시험을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목표를 축소를 해요. 뭔가 하면은 원래는 3과목만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축소를 해요. 아니면은 3과목 더 버겁다. 나는 원래는 경작 행정법만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축소해서 시험은 경험을 진지하게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컨대 잘못해가지고 원래 합격이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유야무야 버리면은 여기가 고생하는 의미도 없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도 구체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됩니다. 원래 예컨대 경작행정법을 내가 합격했다. 국립외교는 경작국제법만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내년 계획이 되게 수월해요. 시험장에 가보니까 내가 이 정도 준비해서 이 정도 쓰니까 합격권에 들어가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예컨대 2과목 합격하면은 선택 과목 없어지니까 나머지 2과목이 가벼운 부분이 남았다 이것하고
원래는 틀렸으니까 내가 막연하게 하겠다. 가다가 그냥 주는 대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득점이 낮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열심히 해서 원래 최종 합격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 좀 버거운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하면은 과목을 축소해서 축소된 과목에서 내가 합격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B플랜을 가동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요거는 이제 다 끝났고 내드린 자료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혼자 봐도 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2번에 1.5순환 내지 2순환 수준 여기까지 몰리고 원래는 시험장에 들어간다. 2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5급은 최소한 3과목. 국립외교는 최대가 3과목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라도 목표를 부분적으로 축소하더라도 3과목 정도로 축소하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모의고사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응시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점수에는 좀 조연하자. 1번에 보면 오픈북으로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북으로. 답안지의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근데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오픈북이. 습관화되면은 내일 시험을 위한 공부 치열성이 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다 아니면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오픈북으로 보시고 아니면은 치열하게 준비해서 봐야 됩니다. 이번에 정상 응시 힘들어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시험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시험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점수에 좌절을 할 거예요. 일부 학생들을 빼고 점수가 잘 안 나올 테니까. 그래도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통으로 봐야 됩니다. 하루를 통으로. 이게 시험을 보면은 고민의 영역이 조금 달라져요. 고민의 영역이 달라지니까 시험을 보고 해설지를 보고 강평을 들으면은 예컨대 A라는 학생이 40점을 받았고 나는 15점을 받아도 하루를 통으로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져요. 시험 칠 때는 15점인데 해설지 보고 익혔고 강평 통해 보완했고 또 강의를 통해 보완하면은 보이는 점수는 40점 대 15점이지만 이 학생이 40점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안 봐버리면 이 고리가 끊어져요. 시험을 안 보면 이 학생은 계속 15점이고 이 학생은 계속 40점이 되니까 힘들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공부를 많이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면은 보는 게 되게 쉬운데 준비가 안 되거나 힘겹게 준비를 하면은 시험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봐야 됩니다. 그래도 봐서 내실을 이렇게 좀 다지는 쪽으로 구조를 잡아야 됩니다. 그 통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을 보겠습니다. 1순환 시작이 이제 6월 말 또는 7월 초가 되겠죠. 지금 예비순환 수강생들이 있고 우리 몰입반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하고는 격차를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1순환 끝나면은 2차 준비는 끝냈고 그 다음 필세 준비하더라도 부담이 없다. 내지는 3순환까지 끝낸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계획의 연장입니다. 그 다음 운영 방침입니다. 1번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공부량이 유지가 되고 2번, 그 다음 3번 특별한 부분이 있고 6번을 보십시오. 자리를 비우면 출석 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리 비운 카드 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제시가 될 겁니다. 반드시 올려놓고 비워야 됩니다.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런 이제 조치가 필요한가 하면은 옆에 학생이 없어지면 엄청 궁금해요. 얘가 어디 갔을까? 언제 돌아올까? 왜 이틀째 비울까? 이렇게 옆 사람한테 궁금하게 만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휴대폰 저희들이 해소하고 휴식 시간에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 11번에 열람실 내 온도 적정한 온도로 관리할 겁니다. 더우면은 옷을 좀 가볍게 추우면 옷을 좀 두껍게 이렇게 입어서 적정 온도에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10번 한번 볼까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능력을 엄격히 금지한다. 볼펜 딸까, 다리를 떤다, 콩콩 소리를 낸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 마시고 학원에 이렇게 관리하는 직원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부드럽게 해결해 줄 테니까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를 떤다든가, 손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적절히 이렇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수칙 이런 부분인데 1번에 공부에 몰입해야 되고 2번에 동선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났을 때 또는 길게 보면 1년이 지났을 때 기억이 딱 한 장이어야 됩니다. 다른 기억이 없어야 돼요. 복잡한 기억이 있다. 내 도화지에 뭐 복잡한 색칠이 쳐 있다 이렇게 하면 공부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학원에 오고 자고 이 기억만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더 보십시오. 식당도 한 곳으로 결정하십시오. 메뉴 결정하는데 그때마다 에너지 우리 집사람 그렇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이번엔 저녁에 뭘 할까? 이런 에너지 여러분들이 수험생한 데는 방해가 되니까 식당 다녀보시고 괜찮으면 일주일 단위로 나는 식사에 무던하다 이렇게 하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해서 에너지 소모는 최소화시키시고 4번입니다. 주말에만 데이트 하시고 남친 여친이 있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헤어질 정도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은 여러분들이 쉬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 피로 풀리니까 대신에 만나서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헤어지세요. 갈등이 생기면 사람 사이 갈등이다 이런 부분은 갈수록 증폭이 되지 축소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힘드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여러분 나이가 상대방을 감안해서 배려를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그때는 헤어지시고 대신에 양해를 충고하세요. 내가 큰 공부하니까 이놈아 네가 좀 참하다고 이러려면 만나고 내가 시험 되면은 평생 얻고 다니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탁이죠. 타인을 위한 마음속 여유 공간을 30% 남겨두자 이런 부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이게. 스님들 목사님도 힘든 게 이겁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 공간. 근데 수험생은 의도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학원에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있죠.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시험이 안 되는 학생들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민감한 겁니다. 민감한 거예요. 타인의 이제 행동에 즉각 이렇게 반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학원의 행정에 반응하거나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꼭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무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어느 것이 선인지 모르겠어요. 예민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시험이 안 되는 건지 공부가 안 되니까 예민해서 시험이 안 되는 건지 어떤 것이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은 예민한 학생이 시험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예민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은 내가 힘이 들구나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힘이 드니까 옆 사람의 행동이 신경이 쓰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본인을 이렇게 힐링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좋은 거 먹여야지 이렇게 해서 허용되는 경제적 범위 내에서 좋은 걸 먹고 오늘은 좀 편한 놈 만나야 되겠다. 친구 만나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1시간 잠을 일찍 자야 되겠다. 또 늦게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본인을 관리해야지 주변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본인한테 가장 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과 의식을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니까 옆에 친구가 예컨대 다리를 떤다 이렇게 하면은 저 다리 떠는 것 때문에 박차 사네 그냥 내 공부 잘 된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요. 볼펜을 딸깍거린다 이렇게 하면은 저것 때문에 내가 잠을 깨네 이렇게 하면서 좋게 생각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시험은 뭔가는 이렇게 개인한테 액땜을 하는 조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진 놈이 옆에 있다 이렇게 쟤 때문에 내가 액땜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해. 이렇게 또 공부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하면 원래 시험을 붙이려고 다리를 부러졌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그 다리 부러질 일은 없겠지만. 자,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은 이렇게 제시한 대로 가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오. 4페이지. 학습실에 대한 개방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너무 이렇게 오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7시부터 12시까지 하더라도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한 부분입니다. 너무 맞추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8시부터 한 11시까지 해도 엄청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보면 시험 40일 전에는 연장 운영해드립니다. 1시까지. 그 다음 시간표 밑에 지나서 아래쪽으로 가보십시오. 아래쪽으로 가면은 끝에 두 줄이 있습니다. 헬스, 운동, 개인적 건강관리 가능합니다. 다만 1시간을 이렇게 초과하지 마십시오. 한 개의 교시.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 시간에 오면은 쉬는 시간에 20분, 또 70분, 20분 이렇게 되니까 110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더 이상 하면은 그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 증명서류는 제출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적으로. 운동시간 한개 초과하지 마시고. 그 다음 운동시간은 언제가 좋은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여러분 학교 다니면 아마 오전에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운동시간은 그렇게 잡지 마시고 오전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전에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힘으로 빼버리면은, 힘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하면은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하게 돼요.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가 안 되는 시간에 가세요. 이렇게 한 2주 정도 해보면은 나는 오후 시간이 머리가 무거워지고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한 타임을 빼시고, 나는 저녁이 무거워요 이렇게 하면 저녁을 빼고, 아니면 나는 공부 마치고 갈 때 하는 게 제일 개운해요 이렇게 하면 그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간에 해서 휴식 겸 운동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운동 시간을 활용해야 낭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의사항 보십시오. 주의사항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준수사항 지켜주셔야 되고, 휴대폰 관리 말씀드렸고, 출석 체크할 것이고, 벌칙에 대한 벌칙에 대한 박스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을 보십시오.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으면 저한테 문자로 통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다. 오늘은 감기가 심해서 응시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야 됩니다. 문자 보내지 않으면 벌점이 7점 정도 되니까 부담이 될 거예요. 저한테 좀 알려주셔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행정절차 안내 부분에 6번을 보십시오. 6번에 불편사항, 건의사항, 그 5번을 먼저 볼까요? 3일간은 신청 후에 좌석을 배정합니다. 3일간은 자유롭게 동안지십시오. 그래서 어떤 자리가 나한테 맞는가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시고, 그 다음은 3월 9일 날 토요일 날 좌석을 확정하고, 신청이 중복되면 추첨하고, 탈락하면 빈자리 이동을 해야 되고. 6번입니다.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원에 익명 게시판 하시든가 아니면 저에게 한마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셔도 되고, 2번에 학원 데스크를 활용하시면 되고, 3번입니다.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십시오. 이게 제 번호인데 8797-7187이죠. 여기 문자 남기면 연락을 드리니까 절대로 이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학원에 와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고민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이 생기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해결하면 나쁜 쪽으로 쭉 갑니다. 나쁜 쪽으로 쭉 가서 한 2주 정도 날려버리고 3주 정도 날려버리고 이상한 결론 내려가지고 저한테 오고, 그럼 제가 바로잡아드리면 3주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절대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제일 바쁜 일이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제가 연락이 몇 시간 안에 안 가면은 제가 보지 못했다 이거지, 여러분 이제 연락을 배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시간 내에 연락을 잡아서 면담을 진행하니까 절대로 여러분께 해결하면은 해결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드릴게요. 그 정도이고, 요 정도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오늘 OT를 아까 30분 한다고 했는데 더 많이 했네요. 자,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아까 데이터보다 훨씬 더 나은 데이터를 원래 학생들이 끌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열심히 달려서 원래 좋은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